자, 이렇게 7월 15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특징 보기 전에, 자, 코스닥 시장 0.89%, 코스피가 0.66% 나름 잘 끝났고요. 이 지수 차트를 보면, 이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라 한 주 마감인데, 이렇게 5선 잘 지켜나가고 있죠. 주식은 추세를 유지할 때, 이렇게 5주선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5주선을 잘 지켜나간다는 게 바로 추세 유지가 되죠. 우리 추세는 상승으로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잘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차도 주봉을 보면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5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깼는데, 자,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고, 이 5선 회복을 해주면 역시나 추세가 이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자, 이렇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봐도,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돌아왔죠.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자, 그 다음 기관, 금융투자, 투신, 기법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코닥 시장은 보시면 이렇게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자, 역시 외국인이 들어간 게 좀 좋죠. 연기인가에 들어왔습니다. 나름 시장은 좀 단단한 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주가 굉장히 강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폭염으로다가 이 폭염도 전력 수요가 연일 폭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탈원 전발 전기 대란이 현실화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기사들이 있는데 15일 전력 수요가 오후 2시 전날 수를 뛰어넘었다 합니다. 연일 신기록이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열돔이 예상된대요. 역대급 무더위가 올 수 있는데 15개월 허가 늦추고 자 이렇게 보시면 4년째 정비 중인 이 탈원전 정책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비력 예상의 늦더위에 이렇게 이제 순환정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 발목 약간 정전하는데 이런 거 관련이 있나 좀 생각 들고요. 이 전력에 대한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더라죠. 송배전 설비 부족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제 전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세명전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HLB 파워, 옴니시스템, 선도전기, 세명전기 이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기주가 굉장히 강했고 이 공급 전력의 여유분을 뜻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예비율이 안정권 10%의 절반인 4%대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렇게 연일 또 이 폭염이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전력 수요, 예, 연일 최고치인데 다음 주가 이제 첫 고비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냉방 수요도 좀 급증한다고 그래요. 자, 15일 전력 예비율 아까 말씀드린 게 딸렸는데, 가장 피크 시간이 오후 4, 5시, 최대 부하량이 89,50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비율이 9%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오후 5시 기준에는 뭐 한 자릿수 때까지 근접한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에어컨 한번 살려면 일주일 대기하라는 자 기사를 봤습니다. 종목들도 주식하고 좀 맞춰볼 건데 전기들이 굉장히 있어요. 일진 전기가 월봉에서 어느 정도 약간 고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죠. 모든 이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자 이렇게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우상향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 굉장히 잘 뻗고 있다는 얘기죠. 잘 뻗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오선 회복해졌죠. 이렇게.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5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주선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큰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가격 전기가 좀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20일 회복시켜줬죠.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순간 이렇게 9%대 갔다 왔는데 최고 조금 간 거죠. 최고 조금 간 이유가 월봉에서 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지금 이런 데 있는 이 전기주들도 있어요. 세명전기 같은 게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이고 일진전기 좀 높죠. 예전에 전고점까지 7,000원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선도전기라는 종목이 오늘 강했죠. 왜냐하면 이제 일진전기처럼 제가 이렇게 항상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아직 못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6,0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우리 우상향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잘 유지가 되는 저희까지 목표가를 한번 삼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주고 잘 돌아나오고 강하게 올라갔죠. 역시 우주선의 회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상태의 시스템을 또 한번 상승해 볼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조금 꼬리는 달았습니다. 보시면 아까 순간 21% 갔다 왔어요. 지금 그러는 거. 원래 선두전기 특징이죠. 꼬리 다는 거. 자, 닿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만약 그냥 급등해서 올라가면 이제 못 잡지만 5일선까지 밀린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강명전기가 오늘 최고 좀 들어올라갔는데 역시나 아까 일진전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자리 뚫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좀 강력한 매물대예요. 자, 5개월 선이 이렇게 이제 이 3,700원대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이 가격대가 3,700원대. 이 친구 3,700원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오늘. 근데 뚫었죠. 자, 뚫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강할 수 있는데, 이 교호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고점의 가격이 4,200원대인데 이 자리 강하게 뚫어줄 것 같아요. 저 자리만 뚫어주면 상승할 수 있어요. 재료용 산업도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깨질 뻔했다가 5개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갔죠. 가장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6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60개월 선만 지켜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맛이 있죠. 다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고점에 이런 데 막 있는데 재료용 산업은 이제 이렇게 이제 5주선, 5개월 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월 선이나 60개월 선을 지켜주고 나가는 게 기술적으로 중요한데 잘 지켜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용 산업도 지금 상당히 깔끔한 분위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전기 관련주나 자 말씀드릴 때 당일 가심주로다가 이 재룡전기를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재룡전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월봉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탈출해 나간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추세가 유지가 돼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20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20선만 회복해주고 내일 같은 날 5선이 딱 올려놨다. 다음 주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5주선 회복이 중요하죠. 항상 5주선은 자 추세 확증을 해줘요. 어디가 우리가 어디로 가지? 이런 걸 정해줍니다. 우상향할 것인가, 우하향할 것인가. 일봉에서 보시 역시 오늘 전기조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 5일선에서 21선까지 올라간 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21선 회복해주면 좀 좋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히 보시고 세명전기가 제일 강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 했죠. 저희 세명전기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 깨지 않고 이번 달에 자 20개월선 60개월선 보통 조금 고점이 60개월선인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60개월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날아가면 이전 고점까지 가면 심하게 가면 7,300원까지 이렇게 보이긴 해요.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오면 이대로 쭉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못 날아가면 다시 60개선 근처까지 딱 찍고 돌아 나갈 거예요. 이때가 신규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돼요. 쫓아가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5선 회복해주고 있고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전기주들은 어차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다 유지되어 있었어요. 자 앞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량 거래죠. 압도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바로 매수하시면 날아가면 이제 쫓아가서 물리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의 보면 20일에서 한 30일, 40일 이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눌린 목을 주면서 매수 타이밍을 줘요. 자, 그때가 바로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60개선 근처가 되니까 그때 한번 매수하면 어떤가 생각해 보고 지금 가지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 맞겠죠.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홀딩 하시면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주일 대기하세요. 에어컨. 자, 이동식 매출은 7배나 폭증을 했고요. 이른 폭염 열대 풀티. 전자랜드 에어컨 판매량이 18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 많이 덥긴 더울 것 같아요. 자, 폭염 속 전력 사용 최대,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있을 때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부발전소도 이제 폭염 속에 전력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전력 관련해서 이제 에어컨 관심도도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에어컨 판매가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어컨 관련주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몇 개 있죠. 에어컨 관련주 이렇게 보면 SPG, SCD, SL테크, 파세코, 오텍, 이니아림체, 이닉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SPG 월봉은 이트이 높은 듯해도 5개월선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서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SCD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자, 주봉에서도 잘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터졌죠.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10%대 갔다 왔는데 오늘도 깨지지 않고 또 이렇게 앞전에 잘 지켜줘야 될 매물 단화가 있는데 여기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SCD도 괜찮아 보이고 SPG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꽤 잘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자 가격 조정 기간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월봉에서 약간 높은 감은 있어요. 이제 상황 최고가가 이 친구가 자 13,000원대인데 요거만 좀 저 전까지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SN테크를 보면 역시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5개월선 지켜 돌아나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월봉이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조금 차고 나가 좀
안정적인 주식 이런 게 보이죠.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예요. 재무로까지는 보아야 되는데 재무를 보면 자 PBR이 세배 낮은 건 아니죠. PBR 세배는 좀 높은 거긴 하고요. 시총이 900억짜리죠. 시총이 900억짜리 회사가 자 매출이 500억,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현금 유보율은 이 산정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무가 좀 불안하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추세는 깔끔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선 회복해주고 예전에 매물대 뚫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세코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5개선 뚫고 나가고 있죠. 이러면 좀 좋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뚫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매물대 여기만 뚫어주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를 딱 맞고 떨어졌죠. 가격이 자 22,400원입니다. 이 자리 맞고 떨어진 게 좀 안타깝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데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아까 그 매물대거든요. 주봉에서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요거 맞고 좀 떨어질 확률이 있고 자 오텍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친구는 그냥 뭐라 그래 평탄하다 그래나 이래요. 근데 드디어 월봉에서 5개선 뚫었죠. 이렇게 매물대 우리 여기 뚫고 나갈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위치 와 있어요. 지금 좋은 위치 와 있고 여기 뚫어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5선 저번 주에 완벽하게 회복해줬고 지키고 나가고 있죠. 뚫고 자 하단으로 지켰죠. 꼬리가 5선 지켜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달려나가면 매물대가 크게 있지 않아서 16,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5일선 요때 가격이 16,000원대예요. 요때까지 갈 것 같고 일봉에서 보시면 벌써 꽤 급등했죠. 이날 벌써 4%대 며칠 전에 7%대 셨다 또 날라가는데 이 일봉은 말 그대로 이제 매수매도 차점만 잡는 거라 이렇게 잘 보고 계시면 되고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텍도 에어컨 관련해서 한번 좀 보는 걸로 내일 한번 당일 관심주로다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주하고 저거 봐야 되겠죠? 자, 유니아dim체인데, 유니아dim체 같은 경우 월봉에서 좀 많이 높아요. 물론, 이제 5개월선을 뚫어주고 나가는 거라 상당히 좋은 위치는 좋고,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겠죠. 예전 고점 가격이, 요렇게 6,700원대, 6,700원대 조심해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데, 이렇게,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아dim체도 뭐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런 유니아dim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텍 같은 종목들이 조금 나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오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SC 대 CPD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고 거기서만 잘 지켜주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에어컨 관련주들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찾아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HLB가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이 게임스타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스탑에 하도 공매도를 하니까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식을 올리는 바람에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무너진 적이 있는데 공매도 반대하는 이 개미 K스탑 운동이 있었는데 오늘 HLB가 20몇 프로 갔다가 아마 밀렸죠. 자 이렇게 그래서 공매도 반대의 목소리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판 게임스톱 그러니까 미국의 게임스타 사태 같은 K스톱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가 HLB죠. 이걸 15일 장중 꽤 끌어올렸습니다. HLB가 좀 재밌는 일이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되죠. 지금 종가는 이렇게 이제 이 5%대, 2%대 이렇게 마감을 해, 좀 장중에 HLB 같은 게 꼬리 길게 달긴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순간 이렇게 이제 22%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이제 물리신 분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추세는 잘 살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매도하고의 싸움이 좀 쉬운 건 아니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 보시면, 자, 이렇게, 순정의 비전 펀드에서 2조 원 투자를 유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행 레저 플랫폼 야놀자가, 자, 순정의 스포츠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에서 2조 원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투자 유치를 활용해서 이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기술 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야놀자 관련주가 좀 튀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야놀자 아주 아이비 투자인가요? 이렇게 아주 아이비 투자가 있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어요. 이제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녹색선
이 녹색선이 5개월선, 그러니까 5개월선을 회복해준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좋은 기사가 있는 거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5선과 1선 잘 지켜주고 있었죠. 이 상태가 바로 저런 기사가 있는 상태죠. 추가로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되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좀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게 조금 이 매물대 때문에 아마 맞고 떨어질 확률은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잘 돌아서고 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강했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 17%대인가요? 12%대 급등했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친구 굉장히 높아요. 자, 예전 최고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5개월선 딱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우리 추세 유지할 거야. 잘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일단 5주선에서 돌아 나간 건 좋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 매물대 하나로 뚫었어요. SB 인베스트먼트가. 그래서 SB 인베스트먼트가 2m만 밀리지 않으면 상당히 추세가 좋은데, 5주선의 가격, 이때 가격이 2,955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 가격으로 보면 2,900, 2,195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2,300원이죠. 그러니까 2,195원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만약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음봉 땡땡이 같은 게 주방 옆으로 가면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5일선만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큐라클이란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그 10조 원 정도가 물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22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모주청에 항의를 했는데 10조 원 정도. 세계 유일의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제인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올해 3분기에 기술 수출 가시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신규 상장주 잘 도전 안 해요. 이게 아직 흐름이나 이런 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 도전 안 하는데, 일단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또 16일날 송중기 진단키트 SD바이오센서가 내일이죠. 유가증권 시장에 입상한다고 합니다. 일동제약이 이제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성장 동력인 바이오벤처에 130억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올해 1분기에도 138억 원 영업 손실을 났는데, 사내벤처로 출범한 아이리드 이 BMS라고 그래요. 여기에 130억 지분 투자를 해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동제약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모든 뉴스나 정보는 굉장히 제일 느렸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한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 회복해주고 있죠. 굉장히 바닥권, 이제 원체 아까 말씀드린 손실이 크다 보니까 쭉 오양하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이렇게 턴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기사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변곡점이 18,000원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여기까지 보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기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봉에서 역시 이렇게 보면 바닥을 잘 그렸죠.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그래서 뭔가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는 보여주는 게 사실인데, 시간을 보면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이제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델타 변이 1초, 델타 변이를 1초에 99% 살균할 수 있는 서울 바이오시스가 공기 전파 확산을 막는다는 이런 이 기술이 있습니다. 바이오레즈 기술이라고 하네요. 살균 효과를 얻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50% 할인해 준다고 하고, 서울바이오시스가 최근 고려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서 진행한 표면 살균 실험을 통해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바이오레스 기술로다가 1초에 99.3% 살균한다고 합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주가를 잠깐 봤어요. 서울바이오시스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이렇게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좀 꼬리를 달았죠. 올라갔다 왔는데 주봉에서 5주선과 20주선 동시에 회복시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주선과 20주선 회복해줘가지고 제일 좋은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회복한 거죠. 지금 상황은 좋아요. 이번 주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는 긴 꼬리 달았죠. 아마 전일수 때문에 좀 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한번 들어왔죠. 날 좀 들어왔고, 그래서 서울바이오 지수는 조금 이거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일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최저임금 11,000원 시대 3년 만에 이제 경총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최저임금하고 이제 CBDC, 우리나라 한은도 CBDC는 이제 실행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같이 움직여서 보셔야 되는데, 키오스크 관련주들이죠. 보시게 되면 CBDC 관련주기도 하고 최저임금 관련주기도 한데, 이 한국전자금융이 오늘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고, 파버나인도 좋죠. 사실 이
많이 관련돼 있는 KCT나 이렇게 한네트나 윈스 이런 종목들은 좋긴 한데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아요. 한네트 같은 경우 월봉에서 이게 높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분이긴 한데 조금 높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근데 한국전자금융 그렇게 높지 않죠. 이제 5개월 선에서 이렇게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은 위치에 있고 순간 60개월선 쭉 뚫어주면 이 급등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이 좋은데 아까 그래도 제법 갔다 왔죠. 이렇게 6%대.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이 한국전자금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 이 파버나인도 보시면 자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죠. 이렇게 잘 살아있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인 5선에 다 평균 뚫어놨기 때문에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최저임금인가 한은해저 CBDC 이제 우리 디지털 가상화폐죠. CBDC라고 그래서 자, 요게 조금 핫해지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요새 계속 좋아요. 모양새가 요때 7%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영상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슈를 좀 보고 내일은 좀 기술적으로 어느 쪽에쯤에 사는 게 좀 좋은지 이런 거를 조금 보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당일 방송 오늘 새벽에서도 아마 제가 이 파버나인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버나인을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 진단키트가 웃긴 게 하루 급등하고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신경 건 없고 선두전기 강명전기 급등했고 항상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어떤 종목은 급등을 하고 손절라인 깨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종목들은 잘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크래프톤 인도 웹소설 플랫폼 프라틀리피에 51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14일 인도 최대 웹소설 플랫폼 프라틀리피 이게 총 4,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5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래프톤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제 기사거든요. 오늘 어딘가 봤더니 그래도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넵튠이 8%. 사실 넵튠 다른 이슈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아자이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슈로 올라간 거고 야놀자 이걸로 올라간 거죠. 야놀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순정이 거기서 이제 12조 투자받아서 자 대성창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들은 저희 주가 좀 살아나면 또 크래프톤 상장하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즉 크래프톤 상장 이슈로 만약에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 막상 상장을 하면 이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럴 때는 전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 건데 한샘이 매각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지니까 한다는 말이 자 한샘 매각 이슈로 이제 이 매각 이슈 소멸로다가 급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 60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11만 8천 원이 여기만 잘 지켜주면 이번 달 끝났다 추가로 돌아 나갈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이탈하지 않고 예전에 매물대 위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매물대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이제 이 워낙 원체 오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데 일단 5일선만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깨면 역시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조금 물리셨다면 시간 잡아먹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 사실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무시 못해요. 조금 핫할 수 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동산 쪽이 다 이 정부 정책 관련, 특히 대권주들 정부 정책 관련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관련주인 이 대표적이죠, 한샘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매일 커피 한 잔 코로나 위험 낮춘다 미용국이 3만 명 대상. 사실 이 커피 관련해서는 이 한국맨들티라고 있어요. 이 친구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렇게 뭐 생두에서부터 원두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영위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당일 방송에서 제가 이 한국맨들티를 봤었나 보네요. 어쨌거나 한국맨들티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이 밑에 앉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자리가 9,000원대인데, 9,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5개월선만 딱 회복해주는 순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주가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를 유지한 주봉에서 보시면, 이 주봉의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맞았죠. 근데 내일 같은 날, 금요일 날, 이 자리를 뚫었다? 순간 확 급등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친구가 재밌는 게, 바로 최재형 관련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업비트에서 쫓겨난 페이코인이 비싸면 일상하지 페이코인이 다 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제 플랫폼 업체 다날이 만든 가상자산이 바로 페이콘입니다. 이게 빗썸에 상장됐어. 업비트에서 이쪽에 이 상장 폐지된 지 한 달 만이에요. 업비트에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날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다날의 차트를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과 쿠팡 결제 관련주기도 해서, 자,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2,000원 하던 주식이 10,000원, 5배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3달간 동안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이 돌아나갈 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10개월선 안 깼기 때문에 돌아나갈 수 있는 거고, 이 친구 5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7,200원대. 그래서 7,200원대만 뚫어주고 다시 페이콘이 이슈가 되면 순간 날아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또 미국의 디지털 달러 이런 게 나오죠. 우리나라도 자 CBDC.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 계속 이런 코인들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에 반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주식은 항상 정부 정책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주식은 안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시켰죠. 하지 마.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코인도 결국은 가상화폐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제창 관련으로 다날은 좋긴 하지만 저걸로 이슈가 돼서 올라간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빗썸 주요 주주 비덴트에 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의 주요 주주가 비덴트죠. 비덴트가 사실 주가가 좀 괜찮은데,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월봉에서 꽤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이 가상화폐가 무너지면 사실 비트코인에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그럼 20계산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만 잘 지켜주면 더 이상 추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선 회복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서 이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거는 오늘 좀 특징주,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가 500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들고 나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시고, 비트코인 관련주나 이런 거는 조금은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에 테마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딜리, DGI. 그래서 몇 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매널티도 최재형 관련주라고 그랬죠. 정치 테마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윤석열 관련주 힘을 못 쓰고 있죠. 특히 월봉에서 높은 거라 이렇게 자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렇게 나월봉에서 낮은 것도 그렇다고 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월봉 낮은 것도 당연히 제가 주가가 낮은 거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약간 힘이 없는 형태인데, 이재명 테마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건설주들이 이렇게 조금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건설주들이나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한 바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야 되는데, 건설주도 마찬가지 떨어진 것 같아도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재형 관련주 중에 몇 개가 이제 투자 경고도 맞고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어쨌건, 오늘은 딜리하고 DJI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로운 히닉스즈 오픈베이스 오리콤. 근데 이제 벌써 당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재료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소멸된 건데, 사실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인물로 엮인 정치 테마주는 조금 위험하고, 이 정책으로 연결된 게 좋아요. 정책으로 연결된 종목들이 사실은 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하고 인테리어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크게 이 인물하고 상관없이 대권 주자들의 공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 관련주인 건설주나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꼼꼼히 찾아봐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죠. 다 인테리어 관련주죠. 이건홀딩스, 시고테크, 상무에스포, 뭐 라이온캠텍, NX, 히림, 벽산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보고, 위치가 좋거나 자리가 좋으면 제가 당일 새벽 영상에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넵튠 자회사 맘모스씨 한국소재 메타버스 갤럭시티 코리아 공개를 하였습니다. 아까 넵튠의 잠깐 주가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넵튠 보시면 자 오늘 꽤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렇게 한 9%대 깔끔하게 끝났어요. 양봉으로. 월봉에서 보시면 낮은 건 아니에요. 좀 꽤 높은데 이게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이제 5개월선을 돌파해주는 이 모습은 좋죠. 그래서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자 25,700원인데 25,690원이죠. 25,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25,600원 차라리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지금 가격이 27,200원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20선 다 모이는 이격 상태에서 회복해졌죠. 자,
상승, 조정하고 고개를 싹 들었죠. 근데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바로 날아가면 어차피 못 잡지만 하루 이틀 옆으로 가는 음봉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이 게임 개발사 넵툰의 자회사 가상현실 VR 전문 콘텐츠 개발사 맘모식스죠. 맘모식스가 한국을 도전한 메타버스 서비스 갤럭시 D 코리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몰랐죠. 요새 메타버스 하면 좋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굉장히 핫해서 상당히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한국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CBDC, 이렇게 슬슬 이제 시동, 이달 모의 실험 업체 입찰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다 이 저런 CBDC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관련주를 보면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버나인, 한국전자금융 다 있다고 그랬죠. 이 종목 제가 당일날 말씀드릴 건데 내일 꼭 꼼꼼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내일하고 며칠 동안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전력 관련해서 전기주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맨날 폭증하고 탈원전, 이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고 세명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송배전 설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관련해서는 꼭 신경 쓰이고 광명전기, 뭐 세명전기, 선도전기 할 거 없이 특히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하여튼 전기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꾸준히 한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